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드리는 게 옳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공동체적인 관점에서의 주장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만 맡기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네.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땐. 예컨대 기초과학 부분 같은데 이런 데 학생들이 안 갑니다. 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진다. 그러나 기초과학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문사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문학 부분도 국가 전체로서는 건강한 인재들을 기르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데 개인한테만 맡기면 이게 무슨 법대를 간다든가 무슨 경영대학 가는데 과도하게 몰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인문학에 대한 지원, 문사철에 대한 지원, 또 거기에 가는 학생들에 대한 각종의 인센티브의 지원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회 균형을 잡아가는 거 아주 대단히 필요하고 나는 그 분야에 대한 정부 관심과 투자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초 교육에 대한 투자에는 역시 이공계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초과학 부분, 기초 이공계 부분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대단히 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이제 통일에 대한 준비를 벌써 해야 될 시점이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제라도 통일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한다면 역시 그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준비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보느냐. 우선 기본 시각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통일은 통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 통일의 시기가 대단히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것입니다. 근데 그 통일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통일은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재결합이 아니라 신결합이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국가의 창조 과정이 통일입니다. 새로운 국민의 탄생 과정이 통일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북한과 남한에 사는 동포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는 그동안의 역사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격차가 너무 많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그러나 이 격차를 줄여나갈 때는 사실은 서로 마음을 낮추고 서로 어떤 사랑과 이해로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새로운 국가 창조가 어렵습니다. 네. 통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을 한 후에도 잘못하면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정말 2류, 3류 시민처럼 대하는 결과가 온다면은 그건 통일에 굉장히 큰 불행이 되고 성공적인 통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일은 새로운 국가의 창조고 국민의 탄생이라고 그러면은 그걸 위한 교육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통일 문제를 보는 우리 젊은이들의 교육이 대단히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통일 과정에서 교육이 당당해야 되고 북한과 남한의 이제 경제 통합에 들어가면은 교육 통합이 이제 불가피하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네. 학교 교육만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정한 기간 성인 교육, 이제 소위 말해서 평생 교육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남북한 간의 통합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주 시민 교육도 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도 북한 동포들한테 알려드릴 게 많고 등등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교육 통합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들의 청소년들의 교육 내용의 새로운 개편 이런 거 등등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 통일에 대한 교육이 대단히 필요하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통일에 대한 의지를 새로운 세대들한테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통일해야지 우리가 단순히 통일은 같은 민족이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통일 시기에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내야지 동북아도 발전시키고 동북아 전체 평화가 시대가 오지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새로운 분단이 등장하면은 한반도를 포함해서 동북아는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가서 갈등과 서로의 대립이 더 격화돼서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킬 수도 없고 북한 동포들은 더욱 어려워지고 그런 비극적인 역사로 가서는 안 되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젊은 친구들한테 다음 세대한테 자세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교육이 거의 그동안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교육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좀 보강하고 강화하는 교육이 아주 우리 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ummer turned to winter, and the snow it turned to rain. Then the rain turned into tears upon your face. I hardly recognize the girl you are today. And God, I hope it's not too late. It's not too late. 무엇보다 이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시대의 어떤 인재를 키우는데 그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이제 받았는데요. 지금 계신 곳에서 물론 서울대 대학도 몸담고 계십니다만 재단에서도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저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한 300명 정도가 이제 연구도 합니다만은 거기서 연구된 거를 물론 책도 내고 언론에 알리기도 하고 심포지움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걸 정리해서 서울 혹은 서울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아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한선이다 그래가지고 네. 10주 프로그램도 하고 그동안 여러 번 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쯤 와 있느냐도 가르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려면 어떤 덕목과 어떤 식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도 가르치고 또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도 듣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교육 부분, 새로운 지도자들을 기르기 위한 교육 부분의 노력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 들어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가장 큰 고민이 뭐던가요? 지금 학생들의 일차적인 고민은 취업이죠, 물론. 상당한 부분이 이제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이고 그다음에 무슨 결혼 문제라든가 이런 게 그다음 문제가 되겠는데 취업 부분이 가장 제가 볼 때 이제 큰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차세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여러 가지 그 인재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상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그 필수 항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그 대학생들, 지도자들, 대학생에서도 좀 이제 우수한 친구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몇 가지 꼭 강조하는 게 있는데,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애국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우리 사회 앞으로 미래 지도자들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 애국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애국심이라는 말이 요즘 대단히 생소하게 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속한 나라에 대한 사랑, 역사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이 훌륭한 인재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전 제일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꿈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저는 젊은이들이 꿈을 높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